피부톤이 두꺼워지면서 그 부위에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처음에는 가늘게 생기다가 점점점 햇빛이라든가 자외선에 의해서 의해서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주름이 깊게 생기고 네.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왜 어두워지죠. 왜 피부가 보통 맑고 예쁘단 말 표현보다는 칙칙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화장도 네. 안 받고. 네. 노화의 그게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클렌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각질이 쌓이지 않게 이렇게 시대대로 각질을 좀 제거해 주는 것도 이 피부 청결, 피부 건강의 첫걸음이겠어요. 그래서 일모 같은 경우에는 효소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라놓은 우리가 보통 흔히 화장품을 크린싱을 했을 경우 닦아내주면 그것으로 이제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모 같은 경우에는 효소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더 깊숙이 있는 모공에 있는 때라든가 피지 조절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피부에 이렇게 그 불순물이나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은 그 모공이 또 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모공 커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그 고민들을 하세요. 예, 그거는 모공은요, 속에서 피지가 유난히 많은 분들, 특히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중에도 유전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방층이 좀 크죠. 지방층은 자꾸 지방이 올라오니까 모공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공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껴서 점점 자리를 잡기 때문에 넓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젊어서도 모공이 넓은 경우가 있고 더구나 나이가 드셔서 탄력이 떨어지면서도 모공이 넓어지는 거예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피지 분비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이게 클렌징이 안 돼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 또 하나는 노화가 되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처지면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죠. 네, 예. 자, 그러면 그 모공을 좀 그 축소하는 그런 팩도 좀 선생님 가르쳐 주시죠. 모공 축소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하실 수 있는 게 계란 흰자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너무도 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계란 흰자와 노른자의 아까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양 성분이 많고 흰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빼주는 영양을 빼줘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라든가 예민한 피부가 계란 흰자를 쓰시면 절대 안 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뭐 디크린싱을 위해서 열흘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주로 이 흰자는 모공이 넓고 피지가 많으신 분들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 저 같은 사람이 흰자네요. 네, 그래서 흰자를 쓰실 때 그냥 쓰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흰자는 그 거품을 많이 내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스파츌라 이용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를 저어주시면 거품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거품기가 따로 있어요. 가정에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 거품기를 계속 한쪽 방향으로 우리가 휘핑크림 만들듯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주시면 거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완벽히 그 비누 거품처럼 될 때까지 저어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게 율피가루거든요. 율피가루를 적당량 자기가 생각하시기에 뭐 내 피부가 정말 피지가 많다 그런 경우에 좀 양을 좀 넉넉히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당량을 섞으셔서 클렌싱을 하실 때 비누 세안 하시고 나서 집에서요 클렌싱 하시고 비누 세안 하시고 나서 이거를 다시 얼굴에 거품을 떠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면서 특히 T존 부위, 제일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이마라든가 코라든가 턱 부위, 특히 여자분들 앞가슴에 피지 많으신 분들 있죠? 그 부위에 해주시면 왜 등이나 앞가슴에도 왜 그 까뭇까뭇하게 블랙헤드 있으신 분들 많이 이게 제거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제거가 되거든요. 자, 지금 확실히 그 어떤 그 뾰루지 같은 게 이제 호르몬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청결 상태가 좀 불량해서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지금 방금 배워본 이 율무가루와 율피가루를 이용한 그 팩들은 좀 그 청결과 관련돼서 그런 그 팩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결로 이건 1차적인 팩으로 이용을 하시고 여드름 피부도 무조건 지방을 뺄 수만은 없거든요. 여드름도 수분이 필요하고 영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 너무 연명하시지 말고 하실 때 같은 날 오늘 율피라든가 그 율무팩을 하시고 나서 닦아내신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여드름 같은 경우나 모공이 넓으신 경우는 수분팩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양팩보다 수분팩 해주시면 훨씬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여드름이 많이 진정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되죠?
어저께 말씀드린 뭐 영양팩 중에서 첫날 왜 나갔던 오이라든가 네. 간단한 그 당근이라든가 당근이라든지. 당근도 굉장히 후레쉬한 느낌 들고 네. 또 그 활용성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수분도 공급이 되고 네.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죠. 예, 수분이 좀 많은 그 과일팩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과일팩도 사과라든가 팩틴 성분이 네.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도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율무가루 팩과 율피가루를 만든 팩까지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네. 예, 사실 피부라고 하면 이 얼굴 피부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또 중요한 피부가 있죠. 바로 이 두피입니다. 이 공해가 또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그 탈모 예방과 두피 건강에 좋은 그런 그 방법까지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요즘은 이제 이 두피가요, 네. 우리 제2의 피부라고 하거든요. 예. 모발이. 그래서 모발을 잘 윤기 있게 탄력이 간직하려면 네. 모발에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고 네. 이 두피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네. 또는 이 제대로 그 수면 부족이 된다든가 네. 또는 요즘 머리에 샴푸라든가 린스라든가 파마 염색 네. 굉장히 많이 혹사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두피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네. 보통 뭐 특별한 테크닉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집에서 네. 해주시고요. 네네. 특히 이 목 뒤 있죠. 네. 목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네네. 그 부위